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연 새 국정구상을 밝혔습니다. 취임 한 달 회견과 100일 회견에 이은 임기 중 세 번째 기자회견이자 집무실을 청와대에 옮긴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입니다. 이슈앤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전에 10시부터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한 3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2배 가까이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른바 이제 약속 대련이라고 해서 미리 이제 질문 정해진 게 없이 그야말로 이제 그냥 일문일답이 이어졌습니다. 한 20여 명의 기자들이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지금 취임 2년 차고 이제 작년 6월 4일에 취임했으니까 한 8개월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집권 초다 보니까 아마 전국 구상이 이제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지켜봤을 것 같은데, 검찰 개혁, 광역 통합, 외교 통상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전 그 기사로 네. 회견 이후에 좀 전에 기사로 대강 훑어봤는데 네. 무슨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 하면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서 지금 우리 헌법이 87년 헌법이기 때문에 개헌? 예. 개헌. 개헌 주장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상황에 맞게 우리 헌법을 이제 어떻게 손을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수두룩하게 나와 있고 네. 또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개헌을 포함한 이 정치개혁 부분, 예. 국회의원 선거제도 좀 바꿔야 된다. 이것도 이제 오래된 논의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거론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정치개혁 부분, 개헌을 포함한. 난 이거는 좀 아쉽다. 질문이 없으니까 아니, 난 꼭 그렇지 않죠. 원래 대통령이 모두 발언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 질문, 일문일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말하기 좋아하고 말 잘한다로 정평이 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자기가 방점을 찍는 부분을 국민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근데 이 정치개혁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고 썩 적극적 이지가 않아 보여요. 그리고 특히 개헌 같은 거는 예. 대통령 임기 초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이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취임 초에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다시 말하면 개헌을 포함한 이 정치개혁에 대해서 큰 의지가 썩 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예.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 123개 중에 1번 과제가 개헌이죠. 근데 예. 왜 안 하느냐고요? 예. 국회에서 또 해야 되지 않겠는데 질문이 없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 그거는 대통령이 좀 이 생각하기에는. 주도권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밀어붙여야 성사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다 이거죠. 예. 아쉬운 점을 좀 많이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안 의원님은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말이죠. 네, 국내 문제는 큰 예측 가능한 이야기, 예. 부동산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이야기는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쉽고요. 특히 저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발언 가운데서는 가장 급진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 라는 질문을 말을 했는데 이건 궁극적으로 본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할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 목표가 되는 거고 우방국들의 정책 목표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아다르고 어다르단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굉장히 저는 이 발언이 파문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라는 이야기는 포기 안 할 것이다.
우리 정부 스스로가 포기하는 예. 그런 뉘앙스로 보일 수 있거든요. 물론 뒤에 뭐 군축으로 간 다음에 궁극적으로 비핵화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북한이 현재 꿈꾸는 바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인식시키고 그러므로 포기를 하지 않는 대신 군축한다. 예. 군축의 대가를 다오라는 게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100개를 만든 다음에 50개만 가질 테니까 나머지 50개에 대한 대가를 다오. 이게 북한의 목표인데 지금 이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는 발언을 한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맨 마지막에 군축을 거쳐서 비핵화의 길을 가도록 하지만은 북한이 군축 단계에서 비핵화로 가겠습니까? 군축 협정을 맺었다는 것 자체는 네. 그 전제가 북한의 핵 무장을 북한의 핵 국가임을 인정하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그 발언 문제는 앞으로 외교가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발언이. 또 다른 내용은 또 어떤 거 좀 보셨습니까? 나머지는 뭐 굳이 뭐 지적하고 싶은 게 없고요. 예. 단지 이제 뭐 표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의 발언이 좀 거칠어요. 예. 지금 어찌됐든 검찰은 부하 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마녀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좀 아니었다. 그런 점 좀 아쉽고요. 네. 네. 자, 뭐 조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이 끝났으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또 분석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제 그 거취와 관련해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발언도 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해 버렸는데 아쉽다. 그래서 이제 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데 대해서 이제 아쉽다고 이제 했는데 일단 다음 수순을 보면은 이제 청문회가 사실상 이제 무산이 됐고 정부에서 이제 재송부 요청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10일 기간을 정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거 뭐 간단하지 않아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 전제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회견을 통해서도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본인의 주장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일방적인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디스하는 이런 것만 지금 언론 등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냐 그랬는데 아니 때는 굴뚝에 연기 나나요? 예. 저는 뭐 이해운 후보자 뭐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런 문제가 노정이 되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입장이라든가 무슨 민주당 국민의힘 입장 이거 떠나서 이 후보자 본인이 한 자진 사퇴하는 게 난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우선 제가 먼저 드리고 아직까지 뭐 본인 사퇴한 건 아닙니다. 안 한다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여야 간에 이게 청문회 일정 못 잡는 게 야당이 국민의힘이 자기네가 요청한 자료 제출을 이해운 후보자가 상당량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준 무슨 자료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부는 못 하겠다 이게 국민의힘 입장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전 자진 사퇴가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해운 후보자가 버텨서 청문회에서 정말 자기가 결백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밝히려면 왜 자료 왜 안 내놓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안 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예. 야당에서는 자료 얘기가. 제출이 미흡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자료 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떳떳하다면 그건 자료 내놓고 그러면 야당이 더 이상 청문회 못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 있는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야 합의될 거고 청문회 일정이 아마 재요청할 겁니다. 분명히 오늘 대통령도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의 얘기를 그럼 재요청할 거라고 봐요. 그럼 앞으로 10일 안에 자료 내놓고 그러면 청문회 일정 잡힌다. 그거 덧붙여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이게 민주당인지 아니면 청와대인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해운이라는 사람 다 국민의힘에서 옛날에 공천 받아가지고 3번 국회의원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가 좀 부족했던 거 다 국민의힘 너희들이 다 감쌌던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데 난 이런 거는 적합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난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네. 이걸 과거에 국민의힘이 공천했던 그러면 지금 장관 후보자로 픽업은 누가 한 건데 난 이런 그 얘기들은 좀 안 했으면 싶다 하는 게 제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좀 요구에 이제 응하고 그리고 이제 청문회를 좀 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런 이제 조언인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뭐 올바른 적당한 네. 방법이고 정답이겠죠. 예. 사실 이 정부 들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당시 그때도 많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었습니다. 그 당시가 뭐 자료 제출률이 뭐 한 25%였다고 그러나요? 이해운 후보자는 더 아래에 더 낮은데 이 정부 들어서 특징 중에 하나가 후보자들이 전부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 그래도 청문회는 대충 넘기고 뭐 임명하는 이 수순 이게 이제 어떤 정례화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지금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청문회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도 청문회라는 게 사실 야당에게는 좋은 멍석이거든요. 멍석을 주면은 또는 깔아서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본인들의 주장과 입장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좋은데 지난번 무산된 건 좀 저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청문회를 여는 게 맞고요. 또 대통령이 이제 오늘 지나면은 재송부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다시 한번 청문회 열어서 여당이 궁금한 거, 또 현 정부의 야당이 궁금한 거, 그다음에 현 정부의 인사 정책에 대해서 비난할 건 비난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는 안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대로 청문회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청문회가 이제 열릴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피기로 하고요. 자, 쌍특검법을 요구하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오늘까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지금 산소 발생기를 착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어제는 유승민 전 의원, 오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단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장 대표의 일단은 좀 뭐 건강이 악화가 돼서 오후에 뭐 의총 열어갖고 이제 이 문제를 좀 긴급하게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또 이 단식을 계기로 해서 범보수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장동혁 대표는 보수 야권에서 일부분을 차지하지 전체를 대표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국민의힘당이 보수 야권의 대표 주자격이죠. 그런데 네. 이제 한쪽으로 쏠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본인의 목숨을 건 단식을 함으로써 야권의 통합을 가져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 만들고 있지요. 뭐 지금 저도 언론 뭐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만 언론 보도대로라면은 단식을 제대로 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단식하면서 편법을 쓴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단식은 대체 단식을 하는 거냐, 아니면 뒤로 가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냐, 뭐 이런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뭐 기자들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단식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계기로 해서 뭐 야권이 단합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예. 여권도 야당의 당대표가, 제1야당의 당대표가 저렇게까지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뭔가 입장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과거에는 정치가 이렇게 삭막하지 않았습니다. 네. 목숨을 건 단식을 했을 때는 상대 진영에서도 뭔가 반응을 내놓고 동정이라기까지는 뭐합니다만은 어쨌든 동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뭐 당신 하시오라는 식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 정치가 그렇게 삭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화면에 야당의 여러 정치인들이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게 정상이고요. 예. 사실 여당이 폭넓게 관용 있게 나온다면은 찾아가서 여당 대표나 원내대표 정도가 찾아가서 참으라, 단식을 참으라, 우리 합의를 한번 해보자, 협의할 점이 있다면은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정치가 좀 따뜻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참 아쉽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오후에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 인사차 이제 국회 이제 온다고 하는데 장 대표 단식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방문해야 되겠죠. 네. 어찌 됐든 생각이 아무리 달라도 제일 여당 대표잖아요. 네. 지금 7일째인가요 단식? 건강도 굉장히 안 좋다고 지금 이렇게 전해지는데 방금 우리 안영환 의원 얘기한 대로 저는 그게 이제 정상적인 정치 행태라고 보죠.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그렇게 서로 공격을 하고 거의 전쟁처럼 정치 행위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경우에는 가서 밥 먹고 합시다라든지 네. 좀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져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정치판 자체가 이게 과거에는 그래도 회의 끝나고 회의에서는 맹렬히 서로 공방을 하다가도 가서 국회 앞에 가서 순대집 가서 소주도 한잔 같이 여야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정신적 공간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다고 그러대요. 여당 의원, 야당 의원이 서로 어울려서 밥 먹거나 소주 한잔 하거나 이거는 아예 상상도 못하는 그런 풍경이라고 하는데 전 그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유승민, 이준석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딱 한마디만 그냥 느낌 얘기하면 물론 제1야당 대표가 하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겠는데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이제 착착 다가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계산도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전 의원이죠. 굉장히 정치권 이제 밖에서 이렇게 맴돈 지가 꽤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은 지금 저당 개혁신당 당세 가지고는 지방선거에서 쉽지 않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포석이 아닐까 그렇게 보이네요.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 특검 문제를 좀 걸고 이제 단식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좀 여야 간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해야 되겠죠. 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 총재 시절에 지방자치를 걸고 단식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받아줬습니다. 전번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했을 때도 받아들여줬고요. 네.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건 받으면 돼요, 민주당에서. 받으면 돼요. 자, 오후에 또 국회 상황도 상당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